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미국 특수부대의 숨겨진 계획에 중국이 지금 경악하는 이유. 아프간에서 불어온 바람에 중국 공산당이 크게 휘청거리는 상황.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 병력이 대만으로 주둔지를 옮겨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중국이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의 소셜미디어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세계 속 미군 주둔 병력을 언급하면서 대만에 3만 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3만 명이라는 병력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2009년 12월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하며 3만 명의 병력 증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간의 주둔 병력이 모두 철수한 지금 그 3만 명의 병력이 미국이 국익이 되는 곳에 충분히 재파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은 1954년부터 1979년까지 25년간 주대만 미군 사령부를 운영했으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3만 명을 대만에 배치했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병력을 철수시켰죠. 유의미한 숫자 3만 명의 중국 시진핑의 꼭지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황구15 후시진 편집인은 미중 수교 전 미군 주둔 상황을 현재 숫자로 알고 올린 것은 69세인 그가 아주 노망이 난 것이거나 미군의 대만 주둔에 대한 반응을 떠보는 것이다 라며 만에 하나 미군이 대만에 주둔 병력을 보낸다면 이는 군사적 침공과 점령이자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이보다 적은 수라도 미군이 대만에 주둔한다면 전쟁 방식으로 괴멸시키고 대만을 무력으로 탈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철수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게 된다면 중국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적당히 나댔어야지. 이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할 당시 한번 개입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응했던 중국은 급 태세 전환을 하여 대만에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찌질한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대만은 아프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진핑의 입으로 불리우는 황구15는 17일 사설에서 미국이 카불 정권을 벌인 것은 아시아 일부 지역, 특히 대만에 큰 충격을 줬다. 아프간 상황이 대만의 운명에 대한 모종의 전조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만의 옆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대만의 방어는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미군의 지원은 오지 않아 대만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벌이고 배신을 했다며 대만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분석과는 달리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군의 철수를 배신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프간 사회 재건 시설 및 군사 지원 비용에만 2,000조를 넘게 투자하며 변화를 도모했는데 오히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프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80% 이상 미군 철수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바이든도 선거 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한편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던 미군들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한국의 예비군의 입장에서 보면 밥 먹듯 하는 간단한 PT 체조 영상인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부대에 고문관 한 명이 있어도 전투력에 치명적인데 아프간 정부군은 전부 고문관이었습니다.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으로 적들에겐 전투력 상승의 버프를, 아군에겐 혈압이 상승하는 너프를 주는 상황입니다. 한 예비역 병장은 저걸 20년간 견딘 미군이 대단한 거다라며 아프간 정부군의 심각한 기강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프간 군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쩌면 붕괴될 운명이었던 나라한테 미국이 호흡기 잠깐 대줬던 것 뿐이네요. 굳이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개성들이 강한 것 같다. 몇 번을 돌려서 봤는데도 동작이 서로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 라고 했습니다. 군 기강 회의와 맞물려 부패한 관료들의 탈선 행위는 더 이상 아프간 지원이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도출시켰습니다. 20년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죠. 미군이 철수한 지 3개월 만에 아프간 수도 카불은 점령되었는데 사실 아프간 정부군의 숫자만 보면 병력과 화력은 탈레반을 훨씬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미 아프간 재건특별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병력이 30만 699명에 이릅니다. 핵심 전투원이 6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레반의 5배입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아프간 군기금으로 무기와 장비 훈련비 등을 합쳐 지난 20년간 아프간군에 830억 달러, 약 97조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전부 고위급 관료들의 뒷주머니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BBC는 정부군 병력의 상당수가 장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이 급료를 가로채려고 숫자를 허위로 기재해 군 당국은 실제 가용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프간 정부군의 실제 병력은 6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나라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망치면서 차 4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돈다발까지 챙겼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6일 주 아시안 러시아 대사관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사관 대변인인 니키타 이센코는 정부가 붕괴할 때 가니 대통령은 돈으로 가득한 차 4대와 함께 탈출했다며 돈을 탈출용 헬기에 실으려 했는데 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 하지 않는 군대,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도자들, 미국 입장에서는 아프간 지원을 더 이상 이어갈 명분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 전질 수단으로 대만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의 철수가 아이러니하게도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황구시보는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는 아프가니스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다며 대만 일부 인사들은 대만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착각이다. 미국은 대만에 돈을 쓸 이유가 없고 대신 무기를 팔아 돈을 벌고 이유만 남기려고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대만군의 저항은 몇 시간 만에 무너질 것이고 끝내 미군의 지원은 없을 것이다라며 그러면 곧 대만을 항복하고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비행기로 탈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대만은 아프리카와 달리 가족과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수성창 대만 총리는 지난 17일 대만은 아프가니스탄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말했는데요.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수 총리는 아프간 대통령처럼 적이 성문 앞에 있다며 도망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이 계엄령 하에 있을 때도 이 나라의 민주 세력은 체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답하며 오히려 아프간의 사태가 대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 번 더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뼛속부터 반중 독립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4일에 올림픽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딴 대만의 국민적 영웅인 리앙과 왕치린의 귀국을 환영하며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미라주 2000 4대를 출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선수단을 이긴 대만 선수들이 이처럼 극진한 환영을 받은 것도 모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의도적 지시였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통해 대만이 중국과 다른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중국을 꺾은 국가로 말이죠. 차이 총통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면서부터 반중 친미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올해 1월 가진 취임연설에서 베이징이 일국양제, 한국과 두 체제로 대만을 외소화하고 대만이 사실상 독립된 주권을 누리고 있는 대만 해협의 현상을 파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만은 이미 독립국가라면서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향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권 지도자 중 거의 유일하게 시진핑에게 책임있는 자세와 대등한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기동, 반격, 비전통의 비대칭 전력 무기에 역점을 두고 발전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를 포함합니다. 중국 군대와 양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비대칭 전략 무기를 수입해 중국을 위협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략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 최근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대만 상공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중국 전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미군 특수작전기인 C-146A가 타이베이 숭상 공항에 착륙한 것인데요. 중국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이날 오후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급히 담화를 발표하고 대만 독립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음으로써 대만 해협의 위기와 긴장을 가중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다시 대만에 들여오면 격추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발끈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달 6일 미 상원 의원들을 태운 C-17A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했을 때도 중국은 이렇게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발작 버튼이 눌리킨 이유는 바로 수송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정체 때문입니다. 그들은 티어 1로 분류되는 육군의 일명 델타포스, 해군의 대북그룹, CIA의 특수활동부 산하 특수작전 그룹이었습니다. 이 조직들의 공통된 임무는 블랙옵스, 즉 국제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입니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이나 분란 조장, 암살, 사보타주 등
지저분한 임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A, SOG는 블랙옵스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이 대만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만군 특수부대는 물론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 블랙 요원들에게 각종 공작과 사보타주 전술을 전수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사시 중국 전역에서 대만 특수요원들에 의한 동시다발적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비대칭 전력무기 도입과 맞물려 게릴라전에 능숙한 특수요원을 양성한다라는 것은 물량전에 우위를 보일 중국을 대항해 짜여진 것으로 시진핑 목만 노리겠다는 것이겠죠. 이슬람 국단주의자들에 이어 대만 특수부대 요원들의 타겟 1순위가 되어버린 시진핑은 지금도 밤낮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